안녕하세요, 한송이입니다. 자, 오늘은 뭔가를 먹을 때 쓸 수 있는 베트남어가 뭐가 있는지 쉬운 것부터 몇 가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다라는 말은 베트남어로 아시잖아요. 뭐예요? 앙이잖아요. 앙이라고 쓰는데 이렇게 쓰죠. A 하고 N 하고 A에는 이 반달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반달 모양이 있기 때문에 발음을 스펠링상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발음할 때는 앙 하고 읽어요. 얘가 먹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앙을 가지고 제가 뭘 설명해 드릴 거냐면, 우리가 이제 베트남어 인사를 배우잖아요. 그러면 제일 쉬운 거는 인사하다라는 말의 짜오에다가 공손히 쓸 수 있는 말, 우리 씬 동사에 쓰면 베트남 말은 공손해져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짜오 하면 좀 딱딱한 말이고 거리를 두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회사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처음에 상대방에게 그분이 어떤 직책이든 간에 정중히 인사를 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신짜오예요. 아니면 그 뒤에다가 호칭을 쓸 수 있잖아요. 우리 배운 호칭, 베트남 호칭 중요해요. 그래서 짜오한, 짜오치, 짜오홈, 짜오쭈 라는 식으로 짜오 뒤에 호칭을 쓸 수 있죠. 그렇게 인사를 할 수 있지만, 근데 저는 베트남 사람들 만나면 그렇게 짜오라고 인사 안 하거든요. 그거 말고 이제 저는 베트남 사람 만나면 짜오엠, 짜오치 안 하고요. 보통 베트남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안꺼 콰이컴 찌 콰이컴 하고 해요. 문자에서도요. 안녕이라고 안 해요.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만나면 안녕 이러나요? 아이들한테는 전 그랬던 것 같은데, 보통 베트남 사람들끼리 안콰이컴 이란 말을 쓰죠. 아시죠? How are you? 라는 말로 콰에라는 건강한 말을 써서 안부 인사를 합니다. 즉 이게 단순히 안부가 아니라 베트남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만나서 쓰는 자연스러운 베트남 인사가 안꺼 콰이컴, 지꺼 콰이컴, 앵꺼 콰이컴이에요. 이거 말고 써드릴까요? 앙, 근데 이제 안 상대방 혹시 쓰고 거는 쓸 수 있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콰이컴 하면 이건 안부, how are you 라는 뜻도 되지만 베트남 사람들이 만나면 안녕 대신에 쓰는 말이에요. 안가 콰이컴? 저한테 그래요. 베트남 사람들 그러면 콰에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뭐 멘텅 하면은 그냥 그래 라는 말로 그냥 보통이야 라는 말로 쓰는 말이 멘텅이지요. 아주 많이 쓰는 말. 이 말은 베트남에서 이제 건강검진을 가면 우리가 제가 그때 이제 위가 아파서 내시경을 했어요. 그때 민트응이라는 검사 결과가 나왔죠. 이건 무슨 말이냐? 정상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민트응화 하면 정상화라는 말로 쓰이는 이 말이 이제 우리가 대화할 때 잘 지내요? 라고 할 때 민트응 하면 그냥 보통이야.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이런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말고 요 말을 또 쓰잖아요. 우리 밥 먹었어? 이런 말. 요때 이제 앙이란 말을 쓰지요. 그래서 밥을 먹다라는 말, 우리 먹다라는 말을 먼저 쓰고, 밥은 베트남 말로 껌이죠. 껌. 이 발음은, 이 오에 쉼표 있는 발음은 저 잘 못해요. 이게 어떤 발음이냐면, 얘는 어라면 얘는 예요. 전 아직도 이거를 연습해요. 그래서 이제 잘 쓰는 말 중에, 베트남 말 중에 기회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그 기회라는 이 단어가 이 오 쉼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기회라는, chance라는 베트남 말은 꺼호인데, 꺼호이 하면 안 돼요. 약간 애매하게 하는 발음으로, 이 불어의 발음이 약간 하는 발음이 있는 것처럼 이 발음은 우리 발음에 없는 모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냐면 꺼호이가 아니라 꺼호이 그래요. 그래서 이거 아직도 연습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꺼호이, 꺼호이라고 하고, 기회를 줘요 라는 말은 이 사업은 우리나라 국가의 양국의 서로 문화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라는 말은 기회를 조성하다는 말을 써서 따오라는 말을 쓰죠. 따오는 조성할죠. 그래서 따꺼호이, 따꺼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앙껌이란 말을 하다가 이 말이 나왔는데, 밥을 먹잖아요. 근데 밥을 먹었어 안 먹었어? 그러면 이제 묻는 말이니까 상대방의 호칭을 써야 되죠. 상대방의 호칭을 써도 되지만 안 쓰는 건 결례 또는 반말. 우리 무지 친해 그러면 호칭 빼도 됩니다. 그리고 친할 때는 그냥 반말을 할 때는 상대방의 이름을 써도 되고요. 물론 그거 말고 참고로 제가 너무 많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베트남어에서는 아주 친한 사이끼리는 따오마이를 씁니다. 남쪽에서요. 그래서 난을 호칭할 땐 따오, 상대를 쓸 땐 마이, 또는 친구가 아닌데 내가 화났어 그러면 따오 마이 합니다. 그냥 막 가자는 거죠. 그래서 저 이렇게 이거 써가지고 막 쓸 때 있었어요. 네가 지금 장난하냐 이럴 때 이제 요때 따오로 쓰는 거지 또이 하는 건 아니에요.
또이는 또 또이도 쓸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또이는 거리를 주는 건데 내가 어떤 내 학렬이 나보다 위인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또이라면 이거는 반말인 거죠. 그러니까 거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호칭은 굉장히 중요하고 복잡하다. 그래서 남쪽에서는 반말할 때 따오마이, 그러니까 화날 때 따오마이고 북쪽에서는 떠, 나는 떠, 상대방은 꺼입니다. 이렇게 베트남 호칭은 복잡하다. 그래서 앙껌 이제 라는 말을 쓰고 나서 이 앞에 이제 상대 호칭을 써야 되잖아요. 상대 호칭 쓰세요. 상대 호칭 A를 쓰고 뭐 했니 안 했니 라는 말을 할 때는 맨 뒤에다가 뭘 쓴다고 했죠? 제가 이거 기본적인 거지만 아주 중요한 거 찌어를 써요. 찌어. 이 찌어. 이 문장은 예를 들어서 우리 호칭을 그냥 M이라고 써볼까요? 친근하게. M은 짠 뜻이 많아. M은 동생을 부르는 말도 되지만 동생 같은 사람을 부르는 말도 되고 여자를 친근하게 부르는 말. 늙지 않은 여자. 그 다음에 여자친구를 부르는 말 등등 상대방의 호칭을 부르는 말을 친근하게 부르는 것이다. 이게 반말일 수도 있지만 친근함을 표시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여자에게도 쓸 수 있죠. 그래서 M이라는 말을 써서 해볼까요? M 안껌 찌어 하면 M 너는 밥을 먹었어? 인데 끝에다가 찌어를 쓴다고요. 찌어라는 말은 뭘 아직 안 했다는 말이에요. 이 문장에서 사실은 이 주어 상대방의 호칭 뒤에 나라는 말이 빠진 거예요. 얘를 왜 빠졌냐? 안 써도 되니까. 그래서 사실 다 풀 센텐스로 한다면 M 나 안껌 찌어가 되는 거예요. 이걸 직역을 하면 이해가 쉽겠죠. M 너는 밥을 먹었어? 나는 무슨 뜻이야? 뭐 했다라는 말이잖아요. 뭐 했다라는 말이라서 동사 앞에 써. 그래서 M은 밥을 먹었어? 찌어 안 먹었어. 즉 M은 밥을 먹었어? 라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장, 이거 정말 많이 쓰니까 꼭 공부해 두시고, 모르시는 분은 그래서 M 안껌 찌어 해도 되고, M 나 안껌 찌어 해도 되고, 이거에 대해서 안 먹었으면 뭐예요? 부정인 찌어를 써서 찌어 하면 not yet, 아직이고요. rồi 라는 말을 쓰면 먹었다는 말로 already 라는 말을 댑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끔 베트남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제 단순히 어떤 미팅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먹는 것도 일의 연장이듯이 상대방과 같이 밥을 먹는 그런 자리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요런 말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네, 식사가 다 차려져 있으니 라는 말을 할 때, 요 말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을 것 같아서. 요 식사가 차려지다, 즉 음식을 차리다 라는 말을 쓸 때는 베트남 말로 르전을 써요. 이 르전이라는 말은, 이렇게 음식을 차리다라는 말도 있지만 또 쓰는 말이 뭘 치우다예요. 우리 밥 먹고 치우다라는 말 그때도 전이고 차려 놓는 것도 전이에요. 그래서 상에다가 뭔가 음식을 넣는 거니까 뒤에다가 만을 쓰면 돼요. 테이블이라는 말은 만이죠. 성조를 내려요.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식이 보통 테이블에 차려져 있지만 테이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라는 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식이란 말은 앙이라는 말을 써서 앙이라는 동사의 앞에다가 노앙을 쓰면 도는 사물의 총칭, 그래서 먹는 것, 즉 음식이 뭐 되었다라는 말로 나득이라는 말을 쓰죠. 아주 많이 쓰는 표현. 나득은 늑은 뭐 되다, 나는 뭐 했다, 그러니까 뭐 해지다라는 말이죠. 음식이 뭐 해졌어요, 차려졌어요. 그러면 좀 전에 배웠던 전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앙 나득 전인데 여기다가 부사 하나 넣지요. 음식이 어디에 놓여지나요? 그러니까 테이블을 써도 되지만 테이블 위에 놓여지는 거죠. 테이블 밑에 놓는 게 아니죠. 그래서 위에 놓다는 up의 의미로 렌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라는 말은 베트남 말로 노앙 나득 전 렌은 up이야. 왜? 상 위에 올려놓는 거니까 밑에가 아니고. 그리고 위에다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테이블이란 말을 써도 돼요. 테이블은 탁자는 만이죠. 네, 만. 내려가는 거예요. 성조는 중요해요. 베트남어에 성조표는 뭐가 있나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외국어는 다 어려워요. 그래서 만은 테이블이죠. 성조를 올리면 뭐야? 파는 거죠. 만이죠. 그 다음 만 뭐예요? 친구 또는 친구뻘 같은 사람을 친근히 부르는 말. 그 다음에 잘 안 쓰지만 이것도 알아두세요. 왜냐면 많이 쓰니까 만이란 말은 어떤 원본, 사본, 어떤 악보라는 말을 쓸 때 쓰는 말이 만이에요. 이것도 참 많이 쓰는데. 네. 그 다음에 네, 요 정도.
많은 뭘 수여하다라는 말. 성조가 많이가 없잖아요. 그럼 뭘 주다, 수여하다 그런 말도 돼요. 우리 지금 여기서 쓰는 테이블보다 많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또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음식이 식탁에 차려졌어. 그러고 나서 이 말 쓰잖아요. 맛있게 해주세요 라는 말. 어떻게 쓰는지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맛있다라는 말은 베트남 말로 뭐라고 하죠? ngon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써요? ngon 이란 말로 합니다. 그래서 ngon은 맛있다고요. 그럼 맛없는 건 뭐야? 저라고 하죠. 네. 오에다가 쉼표 있고 성조는 고리. 그래서 얘는 저라고 합니다. 이 음식 맛없어. 저와 할 때 저를 씁니다. 근데 이제 맛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뭐가 맛을 느끼는 거야? 입이 맛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다가 미행을 써요. 입은 미행이죠. 그래서 맛있는 이란 말은 ngon 해도 되지만 맛있게 드세요라는 말을 쓸 때 이 뒤에다가 입이라는 말의 미행을 같이 써줍니다. 수거처럼. 그래서 ngon mien이라고 하죠. 그러면 맛있게 드세요. 뭐 하라는 기원문이네. 우리 덕담할 때 기원할 때 뭘 썼지요? 쭉을 썼습니다. 그래서 쭉을 맨 앞에 써주면 이 말이 바로 쭉엉미안 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패턴에 맛있게 드세요 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베트남어에서는 호칭을 또 써주잖아요. 그러면 이런 패턴에다가 호칭을 추가해주면 되는 거예요. 쭉 다음에 호칭 썼잖아요. 그래서 뭐 쭉안, 쭉지, 쭉엄 이런 식으로 호칭을 써주고 ngon mien을 써주면 됩니다. 또는 베트남 말은 어떤 의미, 뉘앙스를 표현할 때 뭐가 이렇게 문장에 따다닥 붙잖아요. 하나씩. 그리고 친근하게 말하고 싶어? 뭘 맨 끝에 문장에 쓰나요? 예 하고 써주면 친근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식당 같은 데 가면 손님들한테 맛있게 드세요 라는 말 쓸 수 있잖아요. 쭉엉미엔 대신에 이 호칭 자리에다가 손님을 뜻하는 칵을 쓰면 되죠. 이 칵은 한자 어원이에요. 얘가 뭐냐면 손님, 객이란 뜻이고 손님을 존칭하는 거니까 한자에 귀할 귀를 써서 꾀칵 하면 상대방 호칭, 특히 손님, 귀빈 이런 뜻으로 그런 뜻으로 쓰이는 칵에다가 존대를 해주는 귀를 쓰면 꾀칵 하면 손님을 존대해서 쓰는 그런 호칭법이 됩니다. 그래서 쭉 꾀칵 ngon miền 쭉 꾀칵 ngon miền 하면 손님께 말하는 거고 물론 번역은 안 하고 맛있게 드세요 라는 말을 손님한테 할 때 쓰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나면 먹는 자리에서도 그렇고 무슨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할 때도 있고 편안하게 친목의 의미에서 만날 때 우리 이런 말 써요. 베트남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드라마에 보니까 편히 하세요 이런 말. 편안히 물론 불편하지만 편안히 어떤 시간을 보내세요. 그 안에 내포된 의미는 또는 편안히 드세요 라는 그런 편히 하세요 라는 말을 쓰는데 그때 이게 잘 써요.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한자인 뜨니인을 씁니다. 뜨 성조 가장 낮고 니엔은 이렇게 쓰는데요. 얘는 한자 어원이에요. 자연이라는 한자 어원인데 이 자연이라는 뜻으로 써가지고 얘가 천연 할 때 쓰는 말로 써요. 그래서 천연 화장품 천연할 때 쓰는 말로 쓰이고 여기서는 편안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라는 말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그냥 뜨닌 하면 안 되고 앞에다가 뭘 써줘야 되냐면 끄를 써요. 이 끄라는 말을 질문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도 한국말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의미를 이해하는 거예요. 언어는 물론 딱 우리말로 풀이했을 때 이 말로 딱 나오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게 베트남 말은 더 많아요. 그 말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는 요 뜨닌 앞에 끄를 쓰는데요. 그리고 이제 친근하게 얘기하는 예를 써주면 예는 친근이잖아요. 하노이 말. 그러면 이 끄는 뭐냐면 끄뜨니는 뭐냐면 풀어 말하자면 사실 그럴 수는 없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상견례 해요. 어떻게 편할 수 있습니까?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앉아서 얘기를 하고 얼굴을 익혀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세요, 뭘 하다라는 말을 쓸 때 이 끄를 쓴다고요. 끄. 그리고 아니면 끄 앞에다가 호칭을 써줄 수도 있어요. 예. các ông bà, các chị, các anh cứ tự nhiên 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tự nhiên 이란 말을 그와 같이 쓰면은 편히 하세요? 막 먹는 상황도 되고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좀
불편하지만 그렇게 하십시오라는 말의 의미로 우리말로 해석을 모르겠는 이 말을 앞에다가 써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식사 베트남어 몇 가지 정리해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